하루를 넘길 때마다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나에게서 하루만큼 멀어져 간다. 오늘따라 퇴근길 지하철 안이 버거워 가만하게 숙인 고개를 어둑한 창가로 돌렸다. 유리에 비치는 내가 새삼낯설어 보일 때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끈질기게 나를 마주본다. 나는 오늘 몇 시간이나 나로 살았을까? 옛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만의 방으로 스스로를 초대했다. 나에게서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가만히 머물고 싶은 순간, 나를 갈무리하는 일상의 여백, 신독.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두가 잠든 밤, 흘려보냈던 하루를 돌아보며 잃어버렸던 나를 맞물은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내려앉은 옷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홀로 옛 선인들의 정원인 서재로 들어간다. 매일 그들과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통을 잊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춰 섭니까? 흐르는 시간의 속도에 휘말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나를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 소개할 조윤재 저자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바로 이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자신을 가꾸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일.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지혜는 다산 정약용과 퇴계 이황, 백범 김구와 도산 안창호 같은 위대한 선각자들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 원칙이기도 했다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고독의 시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며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동양고전의 수많은 명문장들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길어올립니다. 논어, 대학, 중용, 도덕경 등 고전의 숱한 구절들이 흥미로운 고사와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삶의 내공을 길러주는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왜 다산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을까요? 왜 퇴계는 높은 벼슬을 거듭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잡고 삶의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듯 보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외로움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됨은 결코 고립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채우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지금 한 줄기 따스한 불빛 아래에서 이 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혼자됨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회복하는 혼자만의 시간. 독립불개,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전심치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이룬다. 위 두 구절에서 첫 번째는 도덕경에 실린 글로 노자 철학의 근본인 도의 속성을 일컫는다. 평범한 우리가 도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먼저 독립은 홀로 선다는 것이다. 단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혼자됨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설 때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불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단단히 주관을 세울 때 도를 쫓을 자격이 생긴다. 두 번째 구절은 맹자에 실린 글이다. 맹자는 바둑 명인인 혁추의 예를 들어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맹자가 그 당시에 천한 기예로 여겨졌던 바둑을 사례로 든 까닭은 뜻을 이루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한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높은 덕성인 공부와 수양은 물론 어떠한 일이든 마음을 다해 오직 한 가지에 전념하면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오늘날 고전으로 인정받지만 전혀 다른 사상과 철학을 가진 두 책에서 우리는 삶에 적용할 만한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비결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뜻은 이루어진다. 더욱 짧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수천 년을 묵은 오래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요즘 많은 화제와 공감을 얻고 있는 두 책에서도 비슷한 성찰을 전하고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 하나에 집중하라. 위의 두 구절 가운데 첫 번째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본연적으로 고독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부정적이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위로보다는 구속을, 유익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한다고 봤다.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사람에게서 빚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독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하는 까닭은 살아가는 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홀로서기다. 외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에 가능하다. 그 다음 구절은 원싱에 실려 있다. 공동 저자인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사는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줄여가며 결국에는 단 하나만 남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 역시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이 둘을 연결해서 받아들이면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정체된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 혼자됨의 시간. 시대와 공간에 큰 이격이 있지만 인류사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이 주장을 증명했다. 빌 게이츠는 창업 당시 단 한 가지,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 컴퓨터인 알테어 8800에 필요한 베이직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후에도 그는 미국 서북부의 작은 별장에서 생각 주간을 가지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을 구상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향 숲에 홀로 머물며 사색과 독서를 통해 직관을 얻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소로는 인류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졌고,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도했던 아니든 소로의 홀로서기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 수도 있다. 앞서 빌 게이츠처럼 그 역시 독립불개와 전심치지 두 가지를 연결해서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컴퓨터에 열정을 바친 이유는 뛰어든 사람이 거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원싱을 추구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가 리드 칼리지에 재학하던 시절 몰입했던 고전 독서와 애플을 시작하기 전 떠났던 인도 여행은 모두 혼자됨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던 독립불개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다산은 40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40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에까지 오르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정쟁이 휩쓸려 기한을 알 수 없는 귀양에 처한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타의에 의해 상황에 쫓겨 강제로 혼자됨의 시간을 얻었지만 다산은 그 시기를 뜻을 이룰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뛰어난 인물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어떠한 울림을 받을지언정 온전히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인문고전, 특히 동양고전과는 그다지 친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쌓았던 경험 역시 고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다. 평소 대화에서 논어에 나오는 온고이지신과 같이 잘 알려진 성어를 구사하며 얕은 지식을 뽐내기도 했지만 실상 그 뜻을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동양 고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책과 함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도서관에서 축적한 혼자됨의 시간이 있었다. 3년간 모든 관계를 끊고 심지어 경제생활까지도 아내에게 맡기며 오직 고전을 읽어 나갔던 경험이 나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 나 역시 독립불개와 전심치지에 힘입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단 하나로 벼려진 인생의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혼자됨의 시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진다. 바로 모두가 잠드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이다. 혹은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실직이나 인간관계의 부조화로 인해
강제적으로 홀로됨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이 혼자됨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으로 삼을지, 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을지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혼자만의 시간, 무엇을 단 하나로 삼을지도 제각각 다를 것이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고전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된다. 혹은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해도 좋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단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독야. 혼자일 때 더욱 삼가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은 혼자됨의 시간에 기도와 묵상으로 믿음을 굳건히 한다. 이와 같은 엄숙한 고독이 오직 그 시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자 단련이다. 옛 선비들이 혼자됨의 시간에 행했던 신독 역시 그렇다. 홀로 된 순간에도 도리에 어긋남 없도록 삼가하는 것은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공경과 근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다. 반구적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본의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자주 보이는 행태이다.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취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일을 앞두고 먼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어렵고 힘든 만큼 그 보상은 크다. 혼자만의 시간,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 고전에서는 영구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자자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 순자에 실려 있는 글로 인자자예라는 구절로 이어진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를 깨달으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출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타고난 나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다. 존엄성은 헛된 자존심이나 근거 없는 자부심과는 다르다. 내가 소중하기에 나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도에 닿기는 어렵더라도 그 길을 향해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노자가 말했던 대기만성은 큰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를 뜻한다. 절차탁마, 배움에 마침은 없다.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 하다가 절차탁마의 뜻이다. 거친 돌을 깨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인에 지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 역시 그렇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석이 품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나의 뒤를 이을 후진을 키워나가야 한다. 따라서 배움은 일생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 시작은 언제나 혼자됨의 시간, 혼자됨의 공간이다. 지지능득. 멈출 줄 아는 자는 바라는 것을 얻는다. 우리에게 대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은 수신제가 칠국 평천하일 것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다음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주어진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다져야 한다. 대학에서는 이를 지지, 유정, 능정, 능한, 능력, 능득. 멈출 줄 알면 정해지는 것이 있고, 정할 수 있으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고 이른다. 여기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공부의 시작은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멈추는 것은 곧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바쁘고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마음의 휴식을 갖는 것이다. 이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공부도, 수양도, 명예도, 부도 모두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나에게 달려있다. 우우아. 나 자신을 벗삼는다. 친구는 나를 알아주는 존재, 지기이다. 친구는 또 하나의 손이 되어 나를 돕는 존재이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다. 친구를 소식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다. 대부분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무리 지루한 인생이라고 해도 삶에는 똑같은 날이 없듯이 날마다 낯선 경험을 해야 하는 모험과 같은 인생에서 친구라는 의지처가 있다면 그처럼 든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 경제의 논리가 우선인 오늘날 친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뜻이 맞는 친구는 당연히 소중하지만 얕은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만나는 존재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태에 나 자신을 친구로 삼으면 어떨까? 언제나 뜻이 맞는 친구,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친구,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진심으로 나의 앞길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곤궁에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며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공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했던 말이다. 공자는 14년간 천하를 주유하며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산 역시 혼자 내버려진 시간에 이제야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얻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하늘의 소명을 깨달았다. 평범한 우리 역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천명을 깨닫는 순간이 주어진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늘이 부여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며 천명과 마주할 때 자신이 나아갈 길,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된다. 인생길에서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길을 아는 사람은 비록 더디더라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잠시 길을 떠날 때도 있지만 곧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번 헤맬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며 자주 하는 독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스치는 상념이 된다. 천명을 생각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까닭이다. 혼자만의 방에서 나 자신으로 머무른다는 것. 번잡한 일상이 반복되는 고된 나날을 우리는 예외 없이 살고 있다.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피곤한 나날을 거듭한다.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자연이 주는 혼자됨의 시간이 있다. 바로 부지런한 새들도 잠든 밤과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새벽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다. 혼자만의 시간을 기쁘게 맞을 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 주어진다. 혼자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뜻을 이루고 지친 몸과 영혼에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여유와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달려왔던 삶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 하늘이 준 소명을 깨닫고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창의와 통찰도 얻는다. 혼자됨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책의 앞머리에서 요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두 책을 소개하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 동양 고전을 다루는 글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전은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다. 창의적인 결과를 만드는 우연의 힘이라는 뜻이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경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창의와 통찰이 생겨날 수 있다. 변화와 첨단의 시절인 오늘날에는 내가 가진 전문성과 고전을 결합해보는 것이다. 혼자됨의 시간, 고전을 공부한다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일상의 품격, 그리고 창의와 통찰의 원천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고전의 길로 이끄는 작은 우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평생을 함께해도 여전히 낯선 나이에게 계속 말을 건다는 것. 우우아, 나의 벗은 나 자신이다. 이덕무는 조선 정조 시기 집현전 검서관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서자 출신이라 관직에 진출할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지만 정조의 발탁으로 나이 39에 등용되었다. 관직에 나가서도 책을 교정하거나 베껴서 복사하는 검서관 일을 맡아 하며 책을 떠나 살지 않았다. 스스로 지은 별호인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가 이러한 그의 삶을 잘 말해준다. 그 당시 많은 선비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겨울날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에 그는 한설을 이불 삼아 버텼고 매서운 바람이 들어오자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족을 보다 못해 가장 아끼던 맹자를 팔아서 가족을 배불리 먹이기도 했다. 이를 친한 친구 유득공에게 달려가 자랑하자 유득공 역시 가지고 있던 좌시전을 팔아서 함께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했다. 이쯤 되면 삶이 곧 책이고 책이 곧 삶이라고 할 만하다. 정조는 이덕무의 책 읽는 소리를 좋아해서 큰 소리로 읽어라 하며 곁에서 즐겨 들었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2해가 지난 후에 정조는 이렇게 단식했다. 지금 펴내는 책들을 보니
검서관 이동무의 학식과 능력이 잊히지 않는다. 배우고 익힘을 사랑했던 사람의 뒷모습은 정말 크게 느껴진다. 이동무에게는 함께 실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뜻이 서로 맞았기에 함께 학문의 길을 걸어 나갔다. 다만 모두가 처지가 궁했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고 설사 만난다고 해도 풍족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다. 앞에서 소개한 고사에서 보듯이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만남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동무에게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문집 선귤당 농소에 실린 글이다. 눈 온 날 새벽, 비 내리는 저녁, 좋은 벗이 오지 않으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읽어보니 내 귀가 듣는구나. 내 팔로 글을 쓰니 이를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로다. 나의 벗은 바로 나이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랴. 눈이 오는 새벽이나 비가 오는 저녁 시간은 가장 쓸쓸한 시간이며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때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며 한탄한다면 더욱 우울해진다. 곁에 친구라도 있으면 함께 담소하거나 술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없다면 마음은 외로움을 넘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가난했던 이동무에게는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이때 이동무는 자신을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술잔 대신 책을 잡아 읽었고 붓을 잡아 글을 썼다. 이동무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일을 쌓아 나가는 시간이다. 고독이란 평생 가장 가까이 지냈으면서도 항상 그리운 나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자리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여백이 있다. 방미근독, 자수지상, 젊은근사, 완류이상. 은미할 때 방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도이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해 나감으로써 그 마음을 서로 도와서 지켜라. 구방심재명. 주자의 구방심재명에 실린 글이다. 구방심재명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곳에 새긴 글이라는 의미로 주자가 맹자에서 인용하여 제자 정정사의 제실에 남겨준 글이다. 그 전문은 이렇다. 천지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을 가리켜 인이라 한다. 그와 같은 인자함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으니 그래서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은 신명하기에 도무지 측정할 수 없지만 만 가지 변화를 일으켜 사람의 근본을 세운다.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니 참되지 않으면 어찌 가지며 삼가지 않으면 어찌 보존하겠는가? 누가 놓아버렸고 누가 찾았는가? 누가 잃어버렸고 누가 가졌는가? 마음은 팔처럼 굽혀지고 펴지며 손바닥처럼 뒤집어지고 엎어지니 은미할 때 방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도이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해 나감으로써 그 마음을 서로 도와 지키라. 짧은 글이지만 그 뜻은 깊다. 하늘과 땅과 함께
세 가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 쉽게 흔들려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만다. 이목구비의 욕망과 희로애락의 감정에 빼앗기기 때문이다. 한 번 놓쳐버린 마음은 쉽게 찾을 길이 없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주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찾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와 방법을 알려준다. 먼저 마음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마음도 역시 내 것이다. 보존하는 것도 나이고 놓쳐버리는 것도 나이다. 앞에서 실린 누가 놓아버렸고 누가 찾았는가, 누가 잃어버렸고 누가 가졌는가 라는 구절이 바로 이러한 이치를 말한다. 팔을 마음대로 굽히고 펴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몸을 제대로 지키고 보존하려면 좋은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 맹자가 공부의 시작과 끝은 오직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을 내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다. 주자는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해 나아감으로써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하가 말했던 공부의 법칙으로 일상에서의 배움을 뜻한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예문에 있는 은미할 때 방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라가 바로 그것이다. 은미할 때는 마음속에 작은 징조가 싹을 트기 쉽다. 일상에서 남겼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온 마음을 장식해버린다. 잠식된 마음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훌쩍 떠나버리기도 쉽다. 아무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는 순간은 마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또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공상과 욕심에 떠밀린 마음을 붙잡고 잠잠히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런 가식도 허식도 없는 본연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관계에 얽매여 의무감이나 책임감, 중압감에 억눌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홀로 설 수 있다. 소소한 하루를 정성껏 쌓다 보면 위대함에 도달한다. 정성소지 금석위계. 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 후한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은 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중용 제25장에 실린 글이다.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성자 물지시종, 불성무물.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스스로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용이 말하는 성에는 정성이 곧 세상의 근원과 같다는 이치가 담겨 있다. 또한 정성은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나를 바로 세움으로써 내가 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사기 이광열전에는 정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무성한 숲을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급히 놀란 그는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호랑이가 아닌 바위 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까지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활을 당겼다. 그러나 몇 번을 쏘아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았고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훗날 어떤 사람이 학자 양웅에게 이에 관해 가르침을 청했다. 이때 양웅이 대답했던 말이 바로 앞의 명구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후한서를 비롯해 신서 등의 고전에도 비슷한 고사가 실려 있다. 그만큼 고전에서는 일을 이루는 데에는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용 23장에서는 이러한 정성을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 즉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정성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상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성찰이라고 한다. 한자를 보면 성은 적을 소와 눈, 목으로 구성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핀다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자세히 볼 때 나오는 모습이다. 성찰의 찰은 집의 지붕을 뜻하는 간머리면과 제사 제로 구성된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자세는 가장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는 만큼 역시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행해야 한다. 이로써 보면 성찰은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무심코 화살을 쏘았을 때 바위가 뚫리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광의 상태가 곧 무아의 경지이고 몰입의 상태이다. 하지만 바위를 뚫어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사심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 정성이란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 단 한 가지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원하든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은 정성이다. 정성이란 세상에 퍼진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노력이다. 한 초점으로 집중된 햇빛은 마침내 불꽃을 피워낸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온기가 참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추워서 그렇겠죠? 누군가의 웃음소리, 가벼운 대화,
나를 반기는 눈빛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처럼요. 그것은 유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은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잘 가꾸었냐에 따라서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삼가하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조화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결핍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충만해질수록, 즉 혼자서 단단히 잘 서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사랑과 배려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을까. 결국 혼자 있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대립되는 느낌이 아니고 서로를 완성해가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잘 돌보는 법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가 되어서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균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겨울 아저씨, 오늘은 모두의 아저씨 안 하고요. 겨울 아저씨로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